저는 원래부터 간호사가 나지 않다고 생각했고 학생 때부터 느꼈고 1년만 하고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첫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근 전날부터? 출근 첫날부터. 안녕하세요, 기준쌤입니다. 오늘 만나볼 간호사님은요, 대학병원이 아닌 지금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간호사님 한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병원에서 병동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지금 한 2년째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선생님, 그 한방병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방병원은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고 또 거기서는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한방병원은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암 전문도 있고 척추 전문도 있고 다이어트 한방병원도 있고 다양한데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은 척추암 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고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는 병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디스크가 발생했는데 수술하지 않고서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분들이나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했는데도 또 재발하시거나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관절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안면마비 이런 걸로 치료받으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방병원 하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호사 근무할 때 한 명당 보는 환자 수는 몇 명 정도 보고 있어요? 저희는 진짜 그게 매일매일 달라가지고 환자분들이 계시는 게 달라가지고 저희가 몇 개의 병동으로 나눠져 있고선 토탈은 한 25명에서 27명 정도 되고요. 그게 다 환자가 다 찼을 때 되는 환자 수고 진짜 적을 때는 10명대도 볼 때도 있고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럼 보통은 한 20명 정도는 보시는 게 평균 정도? 네, 평균 정도는 20명 정도 보고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25명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도 이제 똑같이 3교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근무를 하고 중간에서 탄력 근무라고 대학병원에서도 미드 근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명 있고요. 원래는 옛날에는 데이랑 이브닝 이렇게 2명씩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워낙 사람이 없고 하다 보니까 데이랑 이브닝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이브닝이 한 명 근무를 해서 데이랑 이브닝 때는 거의 바쁠 때는 2명이서 근무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나이트는 혼자 근무해요.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불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와, 진짜 근데 환자가 많지만 그만큼 중증도도 엄청 낮고 응급 상황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이제 혼자 일할 수 있어요. 나이트는 또 특히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나이트는 혼자 근무하는데도 그렇게 버거움이 있진 않아요. 나이트는 그럼 한 달에 몇 개 정도 하세요? 저는 이제 저번 달부터 나이트 킵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은 나이트 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병동당 거의 2명씩은 있어가지고 3교대 하는 친구들이 원래는 최대가 나이트가 6개 정도 됐는데 나이트 킵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거의 안 하는 때도 있고 한 2개, 많아봤자 4개 정도. 나이트가 없는 날도 있는 거예요? 네, 나이트가 없을 때도 있어요. 네네. 물론 대학병원 경력이 있으면 모든 병원에 가면 좋긴 하잖아요. 근데 꼭 필요 없어요. 꼭 필요 없고 완전 생 신규분들도 들어오시면은 뽑아주세요. 뽑아주시더라고요. 경력 있으신 분들이 훨씬 많긴 해요. 안 뽑지는 않는다. 네. 간호사로서 필요한 스킬이 있냐고요? 그러면 이제 병원 경력이 없는 생신규가 가도 IV라든지 이런 좀 스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때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희가 진짜 좋은 게 환자들이 수액이나 이런 걸 달고 있지 않아요. 인젝이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네, 맨몸으로 걸어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스타트를 거의 할 일이 거의 진짜 드물어요. 한 달에 한 번도 드물 정도고 정말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이제 수액을 맞고 싶다, 비타민 수액을 맞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양한방 이렇게 협진 병원이어가지고 양방 원장님 상담을 받고선 수액을 가져오면 그때 스타트 하는 그렇게 한 번 정도 하는 거 말고
없어요. 그리고 나이트 때 이제 아침에 혈액 검사를 하는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이트가 거의 없잖아요. 상교대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진짜 가끔씩만 혈액 검사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진짜 막 필요한 스킬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IV를 굳이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한 번씩은 있으니까 할 줄은 알면 좋겠죠? 음. 네. 그 대신 한방병원은 CS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저희 CS 플레임 CS가 뭐죠? 야, CS 플레이 뭐야? 커스터머 서비스. 맞아. 그 하여튼 CS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신규분들이 오시면은 아예 환자를 처음 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 좀 성향이 좋고 친절하신 분이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 이병헌도 안 맞아요.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CS 중요한가? CS가 CS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나 그런 거 잘하는데. 잘할 것 같잖아. 잘할 거. 되게 CS. 환자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 환자분들도 많은데 젊은 환자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젊은 꼰대도 많을 것 같아. 엄청 약간 좀 많아요. 막 좀 조폭, 약간 좀 나쁜 그런 분들 사람 많아요. 무신 때문에 혈액 검사하기 힘들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원래는 대학병원 다니셨다가 그만두고 네. 이제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병원 그만두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저는 원래부터 간호사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학생 때부터 느꼈고 대학병원은 진짜 경력을 만들려고 들어간 거였고 1년만 하고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첫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근 전날부터? 출근 첫날부터. 그러고 저가 1년 동안 거의 동기가 없었어요. 이게 동기복이라고 하죠. 저는 동기복이 진짜 없거든요. 한 명이 중간에 들어왔었는데 네. 동기 언니가 들어오셨었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두셨고 있었는데 제가 집에 살았거나 아니면 동기가 좀 많아서 친한 사람이 많았으면 조금 더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하거든요. 더, 조금 더. 근데 1년이 지나면 사실 좀 신경티가 벗어나니까 일도 익숙해지고 하니까 1년만 더 조금만 더 있으면은 더 오래 다녔을 것 같긴 해요. 1년 지나고 조금만 더 다녔으면. 전 동기가 13명, 14명이나 있었어가지고 그렇네요. 육아입니다. 동기에 있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태움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태움이 하고 있을 때 있어요. 태우셨나요? 좀 태우고 싶은데 태울 사람이 없네요. 태움은 확실히 이제 한국병원 이제 로컬 제가 한국병원 말고도 다른 로컬을 다녀봤는데 로컬 병원에 비해서는 대학병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태움은 대학병원 어찌 됐든 좀 약간 중증도가 높고 하는 일이 환자의 약간 그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확실히 더 빡센 것 같긴 하고 제가 다녔던 대학병원은 조금 약간 유명했어요. 태움으로. 그렇지 않아? 그렇죠. 한 글자 병원. 네, 한 글자 병원 중에 하나여서 네. 거기까지. 네. 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여튼 좀 유명한 병원이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태움이 있던 편이었고 이제 저가 신규로 들어갔을 때 저는 좀 약간 그래도 웃으면서 일하고 조금은 밝은 마음으로 일하자 이런 느낌으로 웃고 다녔는데 좋은 마인드인데요. 네, 근데 좀 위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쟤는 신규가 웃고 다닌다 좀 신규가 웃어? 괜찮나 보네? 약간 이러면서 편하나 보네. 편하나 보네? 이러면서 이제 웃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웃고 다녔더니 표정 가리지 말라고 약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병원 전체가 조금 거기는 이렇게 착하고 온순하면 견딜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좀 약간 그러고 약간 누구를 이제 신규를 내가 올렸다 그러면 좀 자랑을 하고 다니시고 이제 업적이야 뭐야? 올리려고 좀 노력하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진짜 이 병원에서 조금 이 병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제가 한 1년쯤 되고 나서 이제 신규가 이제 제 밑으로 몇 년 차가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첫날 하고선 그 다음날 안 나왔어요. 근데 네. 너무 힘들다고 이제 못 나오겠다 해가지고 안 나왔는데 이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사정을 해서 토닥토닥해서 그 다음 날에 다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신부가 딱 이제 오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길래 저는 그 인사하는 게 다들 익숙해 있잖아요. 그쵸, 그냥 그쵸. 다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혼났어요. 왜냐면 그 친구한테 인사를 했다고. 그만두려고 했던 애. 그러니까 쟤한테 왜 인사를 하냐, 쟤 그만 두려고 하는데 내가 쟤 태워가지고 그냥 그만두게 안 될 거다, 쟤 받아주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안 나오려던 애 겨우겨우 세다. 설득해서 다시 나왔는데 네. 잘해줘도 모자랄 판에 약간 다시 그만두게 안 될 거라는 식의 마인드가 좀. 로컬은 또 로컬에 가면은 그런 걸 싫어해서 오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중증도도 훨씬 낮고 이제 그런 응급상황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태운다? 왜 태워? 약간 태우는 사람이 더 이상해 한 느낌이라서 확실히 진짜 로컬과 대학병원은 분위기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장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짜 할 일이 많지 않아요. 틀로 보면은 사실 라운딩하고 약 돌리고 뭐 저희도 환자 받고 퇴원시키고 뭐 이런 거는 다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 것 같은데 대학병원과. 병동이랑. 근데 확실히 이제 일하는 강도나 이제 업무 자체가 훨씬 대학병원에 비해 낮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있고 이제 솔직히 대학병원 다닐 때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고 싶으시면 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비는 시간에는 책 읽는다던가. 근데 요즘은 조금 바빠서 네. 좀 한가한 시간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은 있어요. 네. 그 시간 주로 뭘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공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으신다든지 뭐 유튜브 뭐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뭐 하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낮에는 그래도 입원이 좀 많기 때문에 막 진짜 막 시간이 완전 널널하다고. 그럴 거면 일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 정도는 그쵸. 아니에요. 평온에 이거 뭐 개꿀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병원에 비하면은 거의 발톱 때 정도 하다. 약간 이 정도예요. 그러고 환자분들이 중증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환자한테 뭘 한다고 해서 크게 해가 되는 일이 없어요, 사실. 뭐 약을 잘못 준다든지 잘못 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잘못 주면 환자분이 뭐 설사하시겠죠. 약간 이 정도. 별상의 전환이죠. 근데 그 약을 준다는 게 한약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한약을 챙겨드리는데 이제 감초 그러면 감초 녹용 막 그런 거? 맞아요. 진짜? 그런 게 근데 저희 병원만의 뭐 한약재를 처방해서 주는데 그걸 저희는 드리는 거죠. 그거에 맞게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한약이. 그러고 진짜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한방병원은 정말 깨끗해요. 저희 병원은 유독 깨끗한 것도 있는데 이제 시설도 깨끗하고 사실 한약밖에 들어갈 게 없고 인젝도 없고 진짜 더러운 거 안 봐도 돼요. 피 볼 일이 거의 없고 피똥 석션 뭐 이런 거 진짜 하기 싫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정말 깔끔하다. 그래서 막 시설도 깨끗하고 환자분들도 그걸 되게 장점으로 꼽으시더라고. 그 정도로 막 앞에 막 화분이 막 이렇게 물 줘서 자라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만 볼 수 있는 풍경도 되게 좋고. 단점은 CS가 굉장히 중요해요. 약간 커스터머 서비스. 엄청 중요할 정도로 저는 솔직히 간호사나 의사가 이렇게까지 환자한테 하는 거는 여기 와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환자가 왕이다. 약간 이 정도.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물론 좋으시겠죠. 모든 사람이 친절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엄청 감정 노동도 있고 이제 저는 원래 그렇게 친절한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 병원 가서 조금 친절해졌어요. 왜냐면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 하면 무조건 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친절하니까 그 정도예요. 잘 가셨네요, 진짜. 친절해졌단 말이죠. 사람들이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친절했다. 아주 조금.
환자분들이 인지를 안 달고 있으니까 무단 외출도 정말 많고요. 저희가 다 그걸 관리해야 돼요. 환자분들이 없으면 다 전화해서 불러야 되고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약간 이런 간호적이지 않는 업무들이 많다. 심지어 음주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냄새를 킁킁 맡아가면서 이분이 음주를 하셨나 안 하셨나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밤 환자분들이 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막 정말 아파서 끙끙대시는 분들이 거의 좀 드물기 때문에 환자분들끼리도 많이 싸우세요. 네. 그것까지 또 저희가 중재를 해야 되고 싸움도 보고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좀 있죠. 전에 다녔던 병원이 좀 체계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에 다녔던 병원이 원래 연말정산하면 저는 돈을 무조건 받거든요.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제 100만 원을 토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나이트 수당에서 세금을 안 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한꺼번에 내려고 100만 원 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 그러니까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런 걸 세세적인 걸 다 제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는 알고 있어도 못 챙길 것 같은데. 알고 있어도 못 챙기긴 하지만 나이트 수당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는 되게 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나 생각하니까 다 돈으로 나갔다. 100만 원. 100만 원 넘게 나갔다. 아 맞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뭐 요즘에는 근데 오버타임이 다들 많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은 정말 없어요. 정말 없고 오버타임 하는 거는 진짜 극히 드물고 한 10분 전에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네? 10분 전에 옷을 갈아입고 이제 퇴근 10분 전에? 네, 퇴근 10분 전에 4시에 퇴근이다. 그러면 50분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4시에 딱 찍고 가는 거죠. 뭐 출근을 뭐 일찍 하잖아요. 대학병원 뭐 1시간 일찍 하고 그런 거 7시에 시작하면 파악이 필요가 없구나. 네. 신가들도 정말 늦게 옵니다. 저보다 연차 낮아도 7시 반에 딱 맞춰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학병원 계실 때랑 지금이랑 월급 차이가 그래도 좀 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나요? 그 대학병원은 5, 6년 전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도 돈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 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3교대. 근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생신규였고 지금 제가 그 연차가 있잖아요. 그래도 경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따지면은 조금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죠. 왜냐면은 지금 제 연차 분들은 그 대학병원에서 많이 올라셨을 테니까. 그리고 로컬은 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한 진짜 5년 정도 일하면서 감동적인 일은 환자한테 감동받은 일은 진짜 한 번도 없고요. 맛있는 거 사다 주시는 감동적이에요. 이제 저희는 재입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몇 차 입원, 10차 입원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3달에 한 번씩, 6달에 한 번씩 꼭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전형적인 약간 늙은 꼰대 늙은 꼰대셨는데 신규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가 병원 더 잘 알고 늘 약간 병원을 통제하려 하고 밥이 맛이 없어 빨리 식당에 연락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왕노릇 하려고 오시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입원을 하시면 또 친구분들도 같이 입원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계시거든요. 그러고선 이제 같은 병실에 5인실이니까 같은 병실에 입원하는 젊은 여자들한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젊은 꼰대가 한 번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늙은 꼰대 대 젊은 꼰대 얘기를 해가지고 늙은파 젊은파 엄청나게 진짜 막 이러면서 진짜 머리채 잡고 싸워가지고 경찰 부를 정도로 싸운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명을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일진이라고 해가지고 병진들이라고 진짜 친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옆에 이제 누가 마음에 안 든다 막 좀 향수 심하게 뿌렸다 이러면 향수 냄새 뭐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엄청 꼽주고 교도소에서 약간 그런 느낌. 정말 진짜 고등학교 일진들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짱 같은 느낌이에요. 병진들 또 왔다. 요즘도 오세요? 안 오신 지 좀 꽤 됐는데 이제 곧 오실 때가 됐어요. 받는 간호사분들이 이제 뭐 힘들을 수도 있고 뭐 동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태움을 당해서 많은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좀 잘 어울리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솔직히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조금 매일매일이 퇴사 욕구가 오르잖아요. 엄청 멋있어. 저는 대학병원 다닐 때 이제 신호등을 건널 때 차라리 사고 나서 출근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하지 않나요? 때려치고 싶고 간호사 이제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나 간호사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오시면 좀 약간 리플레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좀 다른 방향이나 아니면 공부할 거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약간 개고생하면서 돈 벌고 싶지 않다, 좀 적게 벌어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 간호사에 나는 약간 수험생까지 가겠다, 나는 한 획을 긋겠다 약간 이러신 분들 말고 약간 난 간호사에 큰 꿈이 없다, 그냥 좀 약간 나는 먹고 사는데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만 필요하다 뭐 이 정도 이러신 분들이 오시면은 또 잘 적응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고생하면서 돈 벌고 싶지 않다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맞아. 응.